부딪혀요? 뿌리지. 자, 반갑습니다. 명하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리뷰가 아니고 명하영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경기를 갔다 오고 좀 초췌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어제죠. 이번 주 라이브에서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이 영상을 찍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의 제목에 적었듯이 영상의 주제는 과연 아시아 챔피언스 2를 나가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북전 프리뷰를 보시면 꽤 많은 로테이션급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요번에 온 박상혁 선수, 그리고 김도현, 김강국 선수, 이기혁 선수, 조현태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제가 예상을 했었고 또 선발을 맞추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로테이션을 돌리는 걸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오늘 선발을 보면 총 11선수 중에서 거의 7선수를 제가 맞췄거든요. 그걸 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선발 예측을 한 것에 대해서 구단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전북전 하기 전 기준으로 우리가 승점이 44점이었고요. 서울이 4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51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음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를 나가려고 하면 포항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점이 7점 차였고, 저번 경기에서 우리가 서울을 잡았다라면 포항이랑 승점 차가 4점 차가 되면서 이제 포항을 잡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겠죠. 하지만 서울에 지면서 44점, 48점, 51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비기고 서울이 지고 포항이 승리를 하면서 45점, 서울이 48점, 포항이 54점, 말 그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에 대해서는 9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은 3경기 포항이 다 지고 우리가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골 차이에서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전북전에 그렇다면 이길 수 있게 풀전력이 아니고 이렇게 갔느냐라는 댓글들을 봤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테이션을 생각을 했고, 리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히 물론 후반에 교체로 주전들이 나오긴 했지만 왜 전반전 선발들이 로테이션급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 아챔을 하면서 상대편이 어디였죠? 그렇죠, 상하이서나 청두룽청,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가고 빗셀 고베. 자, 다음 울산 아챔 상대가 어디였죠? 네, 저도 울산 경기를 챙겨보진 않지만 히로시마라든지 상하이 선화라든지 아니면 청두룽청이라든지 상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포항의 상대는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많은 팬들이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에서 누구랑 하지? 싱가포르랑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요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심도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참가 수당이 80만 불, 승리 수당이 10만 불입니다. 우리가 이겼을 시 그렇죠. 90만 불에 한 13억 정도의 돈을 받죠.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절반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경기를 하고 절반의 가격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가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죠.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경기가 화요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는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할 때는 리그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리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강원FC 입장에서는 리그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먼저 진행을 하고 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쨌거나 이겨야지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그 선택성에 따라서 확실히 엘리트가 훨씬 좋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같은 경우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FC 서울이라든지 전북현대라든지 뭐 울산 HD 뭐 포항도 그렇고 그 정도의 스쿼드가 두꺼운 팀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이원화 같은 이원화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강원FC가 이원화를 하긴 하지만 과연 스쿼드가 두꺼운 팀들의 이원화다운 이원화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실하게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를 현재 내년 초까지 해야 됩니다. 16강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16강 이상 8강까지 도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를 만약에 확정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원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뎁스가 두꺼운 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일 때 그렇죠. 우리 스쿼드 내에서도 이원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스플릿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빗셀 고베전 때 주전급 선수들이 나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내년은 상반기부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강원FC가 리그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여쭤볼게요. 우리가 리그에서 올해 상위 스플릿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항상 상위 스플릿을 항상 순위가 높은 팀을 유지를 하고 있는 팀은 아니었잖아요, 솔직하게. 그랬을 때 우리가 리그를 챙겨가면서 다른 대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넉넉한 팀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선택과 집중이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위 스플릿 가기 전까지는 리그에 집중을 하고 리그를 선택을 하고 상위 스플릿 가고 나서는
아챔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듯이 과연 현 시점에서 굳이 리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를 가는 게 팬들의 욕심인지 구단의 재정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라고 여쭙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16강, 8강을 더 신경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맞는 또 선수들을 더 영입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선수단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물론 구단주님께서 예산을 높여준다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동일했습니다. 내년에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운영해오는 그 동일한 금액 안에서 선수단들의 연봉이라든가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거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많이 넉넉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를 가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진행하는 거를 16강, 8강을 도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뷰 때 로테이션을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오늘 선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반전 선발이 로테이션이다 라고 느낄 만할 만큼의 선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교체가 되면서 총 5명이 교체가 됐잖아요.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과 실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보고 그런 기조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매경기 이기면 좋겠죠. 그리고 서울전에서 후반전에만 4골을 먹는 그 모습 너무 속상하죠. 하지만 오늘 경기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2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원정까지 챙기는 모습, 저는 그런 선택적인 모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이라든지 여기저기 보면 아침 투라도 나가자 이것과 되겠느냐라는 좀 질타적인 말씀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디에 힘을 실는 것이 더 맞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처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이런 방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명화 형 생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은 그거예요. 이제 남은 3경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경기 저는 0대0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론 이기는 게 가장 좋겠죠. 이기는 게 가장 좋지만 중요한 거는 차라리 어차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나가면 내년에 힘들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면 차라리 남은 경기
3경기 리그 경기에서 정경호 감독님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도 빨리 체크를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이번 시즌 끝나고 동계훈련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을 해주셔서 내년 시즌을 빨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시즌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장 경기가 지거나 못 이기면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경기 끝나고 나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명하형 구독자분들이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 응원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수들 며칠 있다가 이제 일본 가야 될 텐데 가서 화이팅 해주고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비록 가진 못하겠지만 입중계라든지 제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강원FC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딪혀요. 부딪지.